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것도 허위 뉴스라고 우겨댈까요? 한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혜진 국힘당 의원의 포구 속 술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가 예고된 날, 지역구 당원 지지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지역구인 경남 의령에서 한족구 동호회 회원 수십 명과 친선 경기를 마친 뒤 자리를 옮겨 당원이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뒤풀이 겸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는데요. 조 의원이 지역 행사를 마친 시간은 오후 5시쯤으로 저녁 식사는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기초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술에 취해 음식점 맞은편 공터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된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행사와 저녁 식사가 이어진 다음 날인 15일 오후부터 경남 도내 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저녁 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조 의원은 지난해 태풍 흰남도 사태 당시에도 지역구 4개 시군 의회 화합을 위한 풋살 경기를 열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흰남도가 한반도를 강타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안겼는데요. 지역의 한 공직자는 비상근무로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밤새워가며 공무에 여념이 없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나라가 비상 상황임에도 이 같은 처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술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는 처신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이 언론은 전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까요? 진심 생각이라는 거는 하는 걸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는커녕 별다른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의식해서입니까? 아니면 과거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 드러난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을 반복할까 두려워서입니까? 오송 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로 인한 관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무정부 상태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이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라던 본인의 말을 그새 망각했습니까? 대통령의 질타와 기관장의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 감찰과 수사, 선택적 처벌이 국가 재난재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순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는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국가적 참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무정부 상태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가보훈처가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 기록을 삭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백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는데 장관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3년 전 보훈처의 판단과는 정반대인 만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충원 홈페이지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가 누구인지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에는 23일까지만 해도 백선엽을 검색하면
장군이라는 말과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4일 오전부터는 이 문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요. 국가보훈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보훈부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백 장관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자신의 뇌피셜을 총동원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한 건 국립묘지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황민식 보훈부 장관도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면서 백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는데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백 장군의 회고록 등을 근거로 그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3년 전 안장 기록에 친일 문구를 적시한 국가보훈처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정권에 따라 친일 여부가 달라지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해도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는데요. 보훈부 측은 백 장군 이외에 친일 문구가 표기된 나머지 11명도 유족 요청이 있다면 삭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자들, 자신들의 친일의 기록을 삭제하려는 자들이 이 정부에서 날뛰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친일 부역자들의 경고망동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고 백선엽 씨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에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합니다.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당시 나이가 22살이었다. 박민식 장관이 지나가듯이 흘렸던 이 22살이라는 문구는 일제가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한국 신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을 어찌 욕할 수 있는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김원봉이 의열단을 창설한 것이 22살이었습니다.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고문으로 희생된 유관수는 새 22살을 맞이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강제징집 당한 것도 아니고 5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온 힘을 다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부대에 장교로서 복무한 것을 친일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이가 국가보훈부 장관이라니요. 그야말로 반국가적, 국기문란 행위자입니다. 박민식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십시오.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입니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